지금 사귀는 남자와 재혼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모일의 기유시 여기 갑진임 장군이죠. 갑진임 장군. 그러니까 이게 직부예요. 직부가 여기 있는 청충성하고 상문이 직부가 되죠. 청충성하고 상문이 직부가 된다. 그러면 여기 상문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충성이 이렇게 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연명이 이제 무술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음둔이가 여기 내판, 여기가 외판 이렇게. 음, 시간을 보니까 요 기토인데 육합이 있고 휴문이 있어요. 그 반음이에요. 이분이 이제 뭐 재혼을 하는 것 같아요. 재혼을 하니까 반음이면은 뭐 재혼하는 거는 이제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시간 자체가 여기 경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뭐 결실을 맺겠다는 뜻도 있고요. 휴문은 가정을 얘기해요. 여기 휴문은 쉬는 자리니까 가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 용사 시간이 이게 턱에 경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을경 정병이 있으면 혼인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한다. 이제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시간이고 요거는 일간이 되죠. 일간이 되고 그다음에 일간하고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무술생은 여기에 있는 거죠. 공망이 인벼가 공망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공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점화로 온 여자의 기본 사항은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이제 여자가 온 거는 이게 여자예요. 일간이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시간은 사항이에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사귀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결혼할 수 있어요. 육합에 이게 있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간점이 그럼 언제 결혼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되게 좀 중요하죠. 언제 결혼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봐서 이제 알죠. 여기 결혼할 수 있느냐는 지금 경인년이잖아요. 경인년 여기 인년 이제 인년궁에 왔고 내년이 이제 묘년이 이렇게 되죠. 신묘년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경이 있잖아요. 경의 상황을 보니까 요 간목하고 관계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임수가 간목이에요. 감이 숨어 있는데 이렇게 요 관계가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경인년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더군다나 이제 공망도 되고 그랬으니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그러면은 신묘년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신묘년이니까 묘가 여기 와 있잖아요. 묘가 와 있는데 묘가 이제 직부가 있는 곳에 와 있죠. 그런데 신이 어딨냐고 보니까 신이 여기 있네요. 신이 부천도 가지고 있고 경문, 천보성, 상기를 가지고 있죠. 정화. 옥신덕기도 좀 되어 있죠. 그러면 신묘년에 할 수 있겠다. 이게 경인년에는 직보하고 부딪혀서 힘들고 신묘년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신묘년에 할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생을 해주고 그러니까 신묘년에는 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먼저 이게 연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연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일단 시간은 이렇게 돼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때는 약간 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경인년에는 신묘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 이제 여기 이제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육합이 이렇게 있으니까 육합이 이제 시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결혼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두 사람 부부 관계가 을경이잖아요. 그런데 경금이 공망을 맞았어요. 그러면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이 없다 이런 뜻이죠. 남편이 없다. 근데 이게 애인이잖아요. 애인. 여기 봐서 애인인데 애인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네. 그러면 애인하고 사이가 좋은데 이제 공망이다 이제 이런 뜻도 있어요. 공망이다. 공망인데 이제 뭐 공망이면 요게 해공이 될 때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 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귀는 남자니까 이혼을 하고 남편이 없다면 요 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사람 모두 이제 무술생인데 이렇게 무술생 이렇게 보고요. 여자의 기본 사항은 여자는 어른 여자인데 칠궁에서 절지에 있고 남편경은 상궁에서 태지에 있다. 을경이 상충 관계이고 육합궁은 을칠궁을 극하고 있다. 요게 요렇게 극을 해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게 길성, 길문, 길신을 가지고 극을 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이게 흉성, 흉문을 가지고 극을 하면 이게 힘들죠. 육합 자체가 둘이 부부합이 아주 흉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부부가 되더라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길성, 길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구궁의 흉문 역시 칠궁을 충하고 있고 남편 상궁경은 구궁 육합을 생하고 있지만 공망이다. 그러니 남편이 없다. 여기서 이제 을이나 경이나 공망이 어느 쪽이 공망이 있든지 아니면 육합에 을경은 멀쩡한데 육합이 공망이 있으면 지금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남편 경은 상궁에서 천혜성 병성이 있고 경문 흉문이 있고 상문이 충을 하고 있다. 여기 이렇게 상문을 직사를 충을 하고 있다. 상궁은 공망이다. 특별히 상문은 직사이다. 그래서 이게 직사를 이제 이렇게 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하였다. 뭐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일단 죽었나 봐요. 죽었는데 이게 안목을 빼면 이제 금화수유가 돼가지고 금화수유가 되면 내 남편이 멀리 갔다는 뜻이거든요. 남편이 이제 외지로 떠돈다, 멀리 갔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멀리 갔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주말 부부도 멀리 가고 해외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멀리 가고 사람이 죽어버려도 멀리 가는 거예요. 죽어서. 그래서 이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애인 병화 분석은 여기 이제 재혼할 남자죠. 재혼할 만나는 남자인데 간팔궁에서 장생지이다. 천영성이 왕상이니 잘생긴 인물이다. 병닭이 을은 길격으로 굳이 길씨를 가지고 있다. 사물은 흉문이지만 강궁에서 비하이니 흉하다고 볼 수 없고 사물 처리에서 고시식하다고 봐야 한다. 그와 동시에 흉문이니 불길한 면이 있다. 병화 입장에서는 일궁 신은 처이다. 그러니까 강궁 병토는 일궁 신수를 극하고 있다. 이게 유부남이라면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배우자라는 뜻도 되죠. 이게. 근데 이제 토국수로 극을 하고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기문국은 반응국인데 구궁 육합과 일궁이 상충 관계이다. 그러니 이 남자는 처와 이혼을 하였다.
여기도 이제 공망을 맞았으니까, 요 관계가 공망을 맞았으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 이혼할 수 있죠. 병남자와, 을 여자 분석,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의 애인 배우자가 이거를 이제 극을 했다는 거죠. 육합을 극을 했으니까 부부가 관계가 깨졌다. 이것도 있고, 그 자체가 공망인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없는 거죠. 그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병은 8궁에서 7궁 을을 생하고 있다. 이게 토생금으로 생하고 있고요. 남자가 이 여자를 추구한다. 그래서 길성, 길신, 길격을 가지고 을 여자를 생하니 진심이다. 그래서 사무는 비록 흉문이지만 팔궁에서 비하이니 크게 흉하다고 보지 못한다. 을기인 이 여자는 천임성, 길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무는 요모조모 따지고 상세하게 이 남자에 대해 사항을 알아보고 싶어 한다. 까탈스럽다도 되는데요. 까탈스러운 것도 되는데 천임성 길문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마음씨가 성격이 이제 이렇게 이해심도 있고 후덕하고 이런 면이 같이 이제 결합돼서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죠. 이게 길성을 가지고 있으면 심성이 좋은 거예요. 등산은 이제 근심 걱정이 많다 이런 뜻도 있고 간팔궁의 병화을은 바로 이 여자는 만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같은 집에 그러니까 을집에 병화가 이렇게 놀러 온 거죠. 병은 일월 병행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사회는 길하다. 또 집안 을기는 간팔궁에서 제왕이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된다. 그래서 일간과 시간 분석은 시간 기토는 알고자 하는 사연인데 구궁 시간 기토는 육궁 일간 임수를 극하고 있다. 그러니 이 남자의 혼인 과정은 순리롭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길성길문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막 어렵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 김윤국은 반응국이다. 그러니 연애 혼인 과정은 반복이 있다. 육궁의 일간 임수는 관록지에 있고 임닭이 기는 일간과 시간이 동궁비하이니 이 사회는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임닭이 기는 흉격이다. 큰 불화가 곧 올 테이고 모든 문제가 온정되고 쌍방이 확실한 결혼 사항이 확정되기 전에는 결혼 문제를 결정하지 마라. 그래서 발생 시기는 11월 8일 임술일 건육궁에 있다. 11일 7일부터 정해월이니 건궁이 당량하고 건궁의 임수가 바로 일간이다. 이후 두 사람이 합치면 구궁 시간 기토가 극을 한다. 시간은 자식이다. 그러니 시간 쪽에서 불행이 온다. 즉 자식이 반대한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남자 병화는 8궁에서 7궁 을을 생하는 동시 6궁 임 더하기 기 상황도 생하고 있다. 11월 8일 이후에 이 남자가 빨리 가정을 이루기를 원할 것이고 7궁 을인 이 여자도 그때 되면 이 일을 성사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8궁 병화가 사문을 가지고 있다. 즉 어머니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연간 태세가 어머니니 태세를 봐라. 이게 이제 자기 엄마가 이제 여기 이게 남자 쪽의 엄마가 반대한다는 거죠. 사문은 반대의 뜻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경금을 보는 거죠. 그래서 태세 경금은 경문, 놀랄 경자 경문을 가지고 며느리가 될
곤이궁 정화를 극하고 있다. 태세 어머니 입장에서는 첫 며느리는 을이고 아들이 재혼하여 올 두 번째 며느리는 정기이다.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게 정기가 며느리가 되죠. 현재 경의 입장에서도 정을 재혼하는 처로 본다. 이상으로 보아 육궁의 현 상태가 11월 8일 이후에 이런 현상이 성사되어 남녀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불행하다. 즉 육합, 태세 기토, 시간 기토, 태세 경이 모두 상충 관계다. 그러니 이 시기에 가정을 이루지 말라. 2011년 인월에 가서 결혼하게 된다. 반응 복음은 혼사가 불길하다. 그러니 급히 서둘리 마라. 2011년 인월이면 병화는 장생이고 을기는 재앙이다. 그래서 이 김은국의 팔궁이 공망이다. 금년 축월 2011년 인월이면 팔궁이 해공되고 구궁 육합이 생하면 결혼한다. 그때면 팔궁에는 병을이 동궁이고 구궁의 기토가 생하니 자식들도 축하가 있을 것이고 직사삼은 상문 7궁과 상생관계이다. 그러니 이 시기에 결혼하면 길하다. 여기 2010년이잖아요. 7월 31일이니까 2011년, 신묘년 요 시기 2월 4일부터 여기 5월 4일 전까지 이때 결혼하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이제 3월 21일 요 사이에 해라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식도 환영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생도 이렇게 전부 다 한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때가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니 이때 해라 이제 이런 뜻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시간국이 요게 있으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죠. 잘 된다. 그러면 언제 될 것이냐를 봤을 때 연을 그러니까 올해 빨리 좀 될 것 같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경인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 경인년에 뭐 빨리 되면 그러면 달을 봐야죠. 달이 언제쯤 될 것 같나 이렇게 보면 뭐 개미월이다. 그다음에 이제 갑신월이다. 그럼 갑신격이잖아요. 그다음에 을유월이다. 그럼 을유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병술월이다. 그러면 병에 가서 상황을 한번 보고 정야월이다. 그러면 정야월에 가서 상황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잘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문이 천충성하고 상문은 뭐 내년 요 시기에 가면 천충성하고 상문은 이제 이렇게 묘가 올 때 신묘가 올 때 이게 좀 왕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괜찮고 요 시기에 오면 그래도 얘가 힘을 좀 쓰는 시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큰 환경이니까 환경적으로도 잘 맞아 떨어지고 여기가 얘 직사도 천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사도 그 저기 하늘에서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적기라는 시간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시기가 가장 좋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